열정이 넘치고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관계들은 왜 마치 등대에 젖혀든 배처럼 멈춰서죠. 결국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반면에 어쩌면 더 조용하고 평온한 다른 관계들은 왜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마치 자신의 길을 알고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되는 걸까요? 왜 어떤 남자는 여자를 수년간 고통스러운 불확실함 속에 머물게 하는 반면 또 다른 남자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자마자 거의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야, 내 미래의 아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역설, 그리고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진정한 결단력은 드물어진 현대 연애의 비극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외모나 근사한 요리를 잘하는 솜씨, 혹은 공통의 관심사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표면적인 것일 뿐 즐겁기는 해도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류 심리학자들이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는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무의식적 원형의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는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연필을 들고 목록을 작성하며 당신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깊고 거의 신비로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지, 얼마나 진짜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시험들에 대해 결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자신조차도 당신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당신이 그의 영혼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의식은 다른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영혼, 그의 무의식은 햇살 가득한 날뿐만 아니라 인생의 불가피한 폭풍도 함께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반쪽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아적인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의 무의식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신성한 결합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완전하고 자족적인 우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뉴는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이 개별화, 즉 자신의 참된 나를 실현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사회적 계산이 아니라 깊은 원형적 공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여성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순종적으로 반영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만의 독립적인 힘과 내면의 안정성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싸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부서지지 않고 지혜로워진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5가지 말하지 않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조작이나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남자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곁에서 자신의 가능한 미래까지도 들여다보는 5개의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 당신의 반응과 본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남성의 무의식 뒤에 숨겨진 베일을 들추고 진정으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해봅시다. 별표 N. 첫 번째 시험, 갈등의 시험. 진실의 거대한 거울. 덜텨, 드이. 이것은 아마도 남자가 자신도 모르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시험일 것입니다. 이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접시가 깨지는 시끄러운 다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진지한 의견 충돌, 환상의 장밋빛 안경이 벗겨지고 두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 당신의 의견이 부딪히고 그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며 그가 늘 듣던 예스 대신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성격 구조를 즉시 드러내는 심리적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이 시험에 실패한 여성은 여러 가지 파괴적이고 유화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눈물과 비난에 빠져 사소한 의견 충돌을 세상의 비극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무기가 되고 눈물은 조종의 수단이 됩니다. 그녀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이 순간에 말하는 것은 성인 여성이 아니라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녀가 수동적 공격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침묵하고 한마디 대답만 하며 차가운 거리감으로 그를 벌주고 그가 추측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소리치는 것만큼이나 파괴적인 숨겨진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혹은 그녀는 논쟁을 지적 경쟁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녀의 주된 목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그의 주장을 짓밟고 굴욕감을 주며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관계에서는 집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를 읽어냅니다. 위험. 그는 파트너가 아니라 문제를 봅니다. 그는 그녀의 페르소나, 즉 쾌활하고 이해심 많은 동반자라는 가면이 사실은 아주 연약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혼돈, 두려움, 불안, 그리고 현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 인생의 폭풍, 질병, 경제적 문제, 위기 등이 똑같은 드라마로 변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그는 끊임없는 전장이 아니라 안식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맹을 원했지만 또 다른 적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의견이 다를 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울거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아마도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담담한 자아에서 자신의 평온한 중심으로 의식의 중심을 옮깁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주장을 들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혹은 당신이 제안한 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상처가 돼요. 우리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이 순간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건강하게 통합된 그림자의 발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융이 가르친 대로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힘, 건강한 분노,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의 경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저장소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분노를 억누르며 그것을 도구로 만들지 않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대화에 사용합니다. 그녀는 관계를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직함으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갈등을 끝의 위협이 아니라 성장과 더 깊은 친밀감의 기회로 봅니다. 그녀의 침착함 속에서 남자는 약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진실된 강인함, 자신의 감정을 소유할 수 있는 힘, 자신과 그를 동시에 존중할 수 있는 힘을 봅니다. 그는 눈앞에 아빠가 필요한 변덕스러운 소녀가 아니라 성숙한 여성, 붕등한 파트너가 있음을 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 여자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그녀는 그의 다른 의견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실수에 대해 복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시험이 누가 옳은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시험은 세상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고 현실의 긴장감을 견디면서 자신이나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낍니다. 모든 남자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미래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나는 나 자신일 수 있어.
이 여자와 함께라면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이 여자와 함께라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그녀는 현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의 두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가장 깊고 흔들림 없는 존경심을 싹트게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를 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결정은 한때 멀고 흐릿하게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유일하고 분명한 다음 단계가 됩니다. 타이틀. 두 번째 시험, 고독의 시험, 온전함을 비추는 위대한 거울. 타이틀. 이 시험은 훨씬 더 미묘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남자가 세포 단위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그가 곁에 없을 때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온몸으로 당신이 자신의 우주의 중심인지 아니면 그를 억지로 그 중심에 두려고 애쓰는지 읽어냅니다. 이 시험에 실패한 여성은 용이 말한 내면의 공허에 대한 공포를 드러냅니다. 그녀의 삶은 발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단지 그의 존재를 반사할 뿐입니다. 그가 곁에 있을 때 그녀는 빛이 납니다. 그가 떠나면 그녀는 어둠과 추위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녀의 존재는 기대감 속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의 온라인 상태를 분석하며 예전 메시지를 다시 읽으면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의 등장 가능성에 맞춰 짜여집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거절하고 헬스장도 건너뛰며 그가 갑자기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취미도 포기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자유로운 개인의 선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공허를 채우고 불안을 잠재우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남자는 아무리 사랑에 빠졌더라도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구조대원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가 깊은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그녀의 의존은 그에게는 무겁고 보이지 않는 짐처럼 자신이 동의한 적 없는 그녀의 행복에 대한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런 여성이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자아와 미성숙한 아니모스를 남성에게 투사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서 찾지 못하고 키우지 못한 의미, 기쁨, 지지, 내면의 핵심을 그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이런 투사를 견딜 수는 없습니다. 머지않아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혹은 이 끝없는 욕구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단지 숨이라도 돌리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시험을 자연스럽고 쉽게 통과하는 여성을 살펴봅시다. 그녀의 삶은 충만합니다. 그녀는 채워지기만을 기다리는 빈 그릇이 아니라 스스로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 열정, 친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거나 책을 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탱고를 추거나 제비꽃을 키우는 데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전화를 하면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극장에 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저녁 내내 책에 몰두해 휴대폰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살아갑니다. 그녀의 사랑은 붙잡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함께 나누자는 초대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에게 당신이 내 전부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나만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 세상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어준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것은 차가움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성공적인 개별화의 결과, 즉 심리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개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여성은 자신의 내면에서 빛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빛을 비춰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여성 곁에 있는 남자는 무엇을 느낄까요? 그는 답답함이 아니라 자유를 느낍니다. 그는 책임감의 무게가 아니라 몰랍고 황홀한 흥미를 느낍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알고 싶고 그녀의 신비를 만지고 싶으며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생기 있고 충만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그녀는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풀어야만 하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읽고 싶어지는 한 장 한 장을 음미하게 되는 매혹적인 책입니다. 그는 그녀가 외로워서도 지루해서도 두려워서도 아니라 그저 그가 한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잃고 그에게 완전히 녹아들지도 않을 것이며 그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 곁에 있을 때 그 역시 자신의 자유와 공간, 친구들을 잃지 않고 자신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미래를 상호 의무와 두려움의 황금 감옥이 아니라 두 명의 자유롭고 강인한 개인이 이루는 연합, 즉 서로 사슬에 묶이지 않은 채 나란히 나는 두 마리의 독수리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립적이고 온전한 여성을 그는 자신의 아내로 부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녀를 외로움에서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충만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별표, 세 번째 시험, 그의 약함에 대한 시험. 수용의 위대한 거울. 다이쪽. 이것은 가장 깊고 조용하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시험 중 하나입니다. 이 시험은 남자가 여성 앞에 빛나는 승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가 직장을 잃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 실패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프거나 혹은 단순히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순간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성공한 남성의 가면, 즉 페르소나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이 시험에 실패하는 여성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거나 심지어 경멸에 가까운 무시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잔소리 섞인 조언을 하거나 그의 우유부단함을 비난하거나 더 성공한 지인들과 그를 비교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강한 남자라고? 그녀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지위, 안락함에 그의 실패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며 스스로 불안해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지지는 조건부가 되고 그녀의 사랑은 가을 얼음처럼 쉽게 깨질 만큼 연약해집니다. 융은 이런 상황을 그 여성이 남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그에게 투영한 환상의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강하고 성공적이며 24시간 내내 믿을 수 있는 남자라는 자신의 이상적인 내면 이미지, 즉 아니무스의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지, 기능, 안전 보장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이 무정한 이미지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 그녀의 환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남는 것은 짜증과 두려움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 그의 연약함, 그의 두려움, 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그녀가 진정한 무조건적이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 남자는 단순히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순간에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과는 신뢰와 깊이가 있는 관계를 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여성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그의 아픔과 혼란을 보고 그를 구하려 하거나 고치려 하거나 비판하거나 거짓된 구호로 그를 고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침묵과 수용의 공간이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차를 가져다 주거나
담요를 덮어주거나 말없이 안아주거나 그냥 그의 손 위에 손을 얹고 몇 마디만 건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지금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더라도 나는 널 믿어. 그녀의 눈에는 깔보는 동정도 차가운 경멸도 없습니다. 따뜻하고 차분한 수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일시적인 약함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통제하려는 어머니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반자가 필요한 살아있는 인간을 봅니다. 윰은 이것이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성숙하고 통합된 인격의 발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가면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그림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넘어질 때 곁에서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이런 반응을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그는 사랑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는 깊고 거의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연결감과 안정감, 그리고 끝없는 조용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갑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 가장 밑바닥을 보여줬을 때도 등을 돌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은 모든 의심을 지워버리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이 자신의 성공에 기반한 시장 계약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언제든 불어올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전한 항구임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약함으로 인한 시험의 순간에 남자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 여자가 바로 내가 함께 늙어가고 싶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 성취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를 곧장 청혼으로 이끕니다. 네 번째 시험, 거절의 시험, 존중이 위대한 거울. 절대어 델티어. 여자가 거절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단순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싶지만 윰은 이 짧지만 강력한 단어 아니요 뒤에는 한 사람의 인격 전체, 그 사람의 역사, 그리고 자유의 정도가 숨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험은 일상 속 수많은 사소한 일들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식당에 가자고 제안할 때, 그녀가 관심 없는 영화를 보자고 할 때, 그녀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가치관, 원칙을 침해하는 무언가를 요구할 때 이 시험이 일어납니다. 거절하는 것이 두려운 여성은 이 시험에서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녀는 내면에서는 온갖 저항과 긴장이 일어나도 항상 동의합니다. 그녀는 그를 기쁘게 하려고,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갈등의 기미조차 피하려고 자신의 욕구를 희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능과 편의로 그의 사랑과 애정을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그 관계 모두를 위한 깊은 한 점을 파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스스로를 배신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아니라고 외치면서도 매번 예스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진정성을 조금씩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 그림자의 깊은 곳에는 무딘 분노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짜증이 쌓여가고 이는 언젠가 수동적 공격성, 시민성 질환, 혹은 전혀 사소한 일에 대한 갑작스럽고 부적절한 히스테리 폭발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윰은 이것을 억압된 영혼의 반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둘째로,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그의 눈에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만듭니다. 무의식적으로 남자는 경계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으며 주관도 없는 사람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의 끊임없고 변함없는 예스는 배경소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그 가치와 무게를 잃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하나의 인격체,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한 개성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편리한 기능, 액세서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편리함을 즐길 수는 있지만 결코 기능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인격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심술이나 논쟁을 하려는 욕구 혹은 자신의 성격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자기야, 나는 그런 음식 별로 안 좋아해. 오늘은 내가 장소를 고르고 다음에는 내가 고르는 게 어때? 오늘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책 읽으면서 쉬고 싶었어. 내일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물어봐줘서 고마운데 아쉽게도 도와줄 수 없어. 오늘 저녁에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 이 순간 그가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 여성이 자신만의 세계, 욕구, 경계, 그리고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자신의 시간,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타인에게도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드물지만 의식적인 아니오는 그녀의 예에 엄청난 가치와 무게를 더해줍니다. 그녀가 무언가에 동의할 때 그는 그것이 희생이나 비겁한 양보가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자유로운 선택임을 압니다. 뮨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한 인격의 신호이며 부모의 투영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있는 어른의 목소리이지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는 겁먹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일시적인 인정에 자신의 자존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반응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수능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충분히 성숙하다면 그 다음에는 깊고 진정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그는 그녀 안에서 신비로움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발견해야 할 개성과 압박이 아니라 관심과 주의를 통해 호감을 얻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녹아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그림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과 세계를 가진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의 곁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이 아니오라는 시험은 내면의 중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힘든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여성을 찾지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인 안정성과 구조를 가진 것뿐입니다. 수능적이고 줏대없는 여성은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수동성과 숨겨진 원한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는 늪일 뿐입니다. 자신만의 경계와 단호한 아니오를 가진 여성은 파도에 싣기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바위 위에 남자는 가족이라는 요새를 세우고 싶어집니다. 5번째 시험, 기쁨의 시험, 근원의 위대한 거울입니다. 이것은 가장 밝고 가장 미묘하며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험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마치 민감한 레이더처럼 관찰합니다. 그녀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자신인지 말이죠. 아니면 그녀 말에 자율적인 내면의 빛을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여성은 감정적인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요구하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을 기운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며 자신의 칙칙한 삶의 의미와 색을 채워주길 기다립니다. 그가 기분이 나쁘면 그녀의 하루도 자동으로 망가집니다. 그가 바쁘고 그녀에게 신경을 써줄 수 없으면 그녀는 지루해하고 괴로워하며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녀의 행복은 그의 관심과 기분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 끊임없이 사랑의 증거, 곧 선물, 칭찬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런 여성은 남자에게 참을 수 없는 짐이 됩니다. 남자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지치는 일입니다. 그는 그녀 곁에서 편하게 쉴 수도 슬퍼하거나 피곤해하거나 그냥 자기 자신일 수도 없기 때문에 점점 그녀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태가 곧바로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는 그녀를 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합을 원했지만 결국 자신이 영원한 에너지 제공자이고 그녀는 영원한 수혜자인 감정적 의존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윰은 이런 여성이 개별화 과정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내면의 중심이야말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제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압니다. 아침 햇살, 좋은 음악, 커피 향기, 흥미로운 책, 공원 산책 같은 것들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농담에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든 예술이든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그녀는 자신의 일에 열정과 활기를 가지고 임합니다. 그녀의 좋은 기분은 그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행복하며 이 행복을 그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전염성이 있고 가볍습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남자는 탈환하고 차분함을 느낍니다. 그는 빚진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여는 인생의 축제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느낍니다. 그녀는 요구하지 않고 베풉니다. 그녀의 존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역시 채워주는 자원입니다. 융 박사는 온전한 인격과의 만남은 언제나 치유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 안에서 기쁨의 원천을 찾은 여성은 남성에게 그런 치유자가 됩니다. 그녀는 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고 오히려 배가시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끝없는 결핍의 우물이 아니라 가득 차고 빛나는 생명의 간을 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녀와 함께 이 강에서 헤엄치고 싶어집니다. 남자가 여자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가장 결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내 삶이 더 좋아지고 더 풍요로워지며 더 밝아질 것이다. 그는 그녀와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그에게 지우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그 일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히 욕망의 대상이 아닌 빛나고 관대하며 따뜻하고 자립적인 삶 그 자체의 화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빛의 근원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싶은 욕망은 단순히 논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에게는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결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녀 곁에서 헤아릴 수 없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시험, 즉 갈등, 고독, 약함, 거절, 그리고 기쁨은 교묘한 남성의 계획이나 요구사항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의식의 언어이며 세계만큼이나 보편적이고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말이나 사회적 가면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든 시험, 이 5개의 위대한 거울은 본질적으로 단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성이 진정한 자신이 되었는가? 그녀는 자신의 온전함, 자신, 내면의 지지를 찾았는가? 그러니 그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은 오직 긴장과 가식,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로 이끄는 잘못된 신경증적 길입니다. 시선을 그에게 두지 말고 자신 안으로 돌리세요. 그를 만족시키는데 힘쓰지 말고 자신을 찾는데 집중하세요.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 갈등의 긴장을 견디는 법을 배우세요. 누군가가 대신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만의 의미와 빛으로 삶을 채우세요. 당신의 그림자와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역시 자신의 그림자와 연약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의 예스가 진정한 금의 무게를 갖도록 아니오라고 확실히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 자신의 영혼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고 발견하세요. 이 모든 시험을 특별히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당신의 진정한 온전한 본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여성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결혼은 더 이상 당신에게 그 자체로 목표나 불안의 원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기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이 위대한 게임에서의 최고의 상은 남자도 손가락에 끼는 반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자신 말의 진짜, 빌려온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온전하고 강인하며 빛나는 여성. 이런 여성에게는 남자가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늦을까봐, 기적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녀와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두 우주의 만남이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연금술적 결합의 위대한 신비이며 자기 개성화의 길을 감히 걸어가고 자신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 여정은 어떤 노력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